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심플플로 슈팅 게임 만들어 보자 5편 녹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걸 했냐면은 아이템이 이제 나오면은 아이템이랑 이제 몬스터랑 아이템이랑 이제 플레이어랑 충돌 처리를 해가지고 플레이어의 체력이 회복되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얻어와서 출력하는 거. 플레이어는 고정적으로 이제 비행기 하나 고정적으로 출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몬스터 같은 경우는 5개 리소스를 랜덤하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몬스터가 아직 공격은 안 해요. 제가 이제 공격하는 건 내일부터 조금 해보려고 이 책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게임 매니악스 시리즈로 게임 매니악스 슈팅 게임 알고리즘이라는 책인데 여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이걸 이용을 해서 어 뭐냐 진짜로 슈팅 게임처럼 만들어 볼 거고 지금 이제 리소스까지 했으니까 배경만 깔면은 슈팅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리소스 어떻게 가져오고 관리하는지, 메모리 관리나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리소스 가져오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게임 시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작을 하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소스가 내려오고 플레이어는 이거 하나인데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력이 너무 많다. 지금 이 HP 바를 그냥 몬스터의 체력만큼만 표시되게 해놨거든요. X좌표만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개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일단 몬스터랑 좀 부딪힌 다음에 어이구 몬스터랑 부딪히고 제 체력을 회복을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오씨 이렇게 지금 체력을 이게 충돌 처리가 충돌 처리가 되다 안 되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먹을 때마다 빨간색이랑 부딪힐 때마다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체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이 몬스터랑은 충돌 처리가 잘 되는데 지금 인마랑은 잘 안 되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체력도 늘어나죠. 바닥까지 갔다가 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먹으면은 아이템 사라지고 체력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게임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FPS도 다행히 잘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리소스는 어차피 처음에만 끌고 오거든요. 리소스는 해서 뭐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소스는 딱 처음에만 가지고 오는 걸로 계속 돌렸어요.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그래서 뭐 리소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진 않고요. 그래서 아마 FPS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리소스가 어차피 처음 과정에서만 가지고 오니까. 네, 체력 이렇게 찾고 그럼 여기까지 시연해보고 자 일단은 충돌 아이템이랑 플레이어 충돌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충돌 처리랑 똑같으니까 리소스 관련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리소스는 여기서 이거 뭐야 이게 어 자, 리소스는 여기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요. 리소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이제 리소스들을 관리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리소스 매니저를 왜 두냐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리소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사운드와 하나는 이미지, 텍스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내가 사운드와 이미지를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할 때 각각 이제 타입을 선언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가지고 오거나 해야 되는데 리소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받아 놓잖아요. 즉 게임을 처음에 코어가 로딩 될 때 코어에서 이닛 할 때 한 번 받아옵니다. 리소스 한 번 이닛 하거든요. 이닛 하면은 여기서 리소스에서 로드 텍스처를 다 로드를 해놔요. 한 번. 딱 한 번만. 전부 다 로드를 해놓고 텍스처를 생성을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태그로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하려고 한다면은 태그 값으로 find를 먼저 이게 맵이거든요. 지금 unordered 맵이라고 이제 해시 맵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find를 합니다. 그래서 find를 해서 같은 게 있으면은 이터레이터가 엔드 이터레이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엔드 이터레이터가 아니면은 따로 로딩하는 게 없어요. 즉 그래서 최초 1회 한 번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로드 리소스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리스트가 배열로 이렇게 쫙 이름만 태그명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파일명이거든요.
보시면은 파일에도 똑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명이랑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범용적으로 한 번에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고안한 건데, 뭐 이게 좋다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파일명이랑 여기 태그명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10개를 담아 둔 다음에 배열로 10번 돌겠죠. 리소스 카운트만큼 도는데, 이 배열의 크기가 지금 이제 헤더에 보시면 10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리소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리소스의 개수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태그만, 올릴 이미지 태그만 추가해 주면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뭐 분립도 되고, 뭐 나중에 뭐 스프라이트 이미지 같은 것도 구할 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로드 텍스트는 하나의 태그명,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 텍스처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 텍스처가 리소스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제 이 텍스처와 사운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클래스는, 두 리소스, 두 구체 클래스는 모두 리소스라는 리소스라는 이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네, 상속을 받아서 포함하고 있는 관계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매니저 클래스가 이 리소스 타입으로 얘네들을 맵에다가 넣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리소스가 있을 때 리소스는 공유되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텍스처,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럼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한 장을 로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텍스처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트맵과 그 비트맵과 연동되어 있는 HDC,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값, 이미지의 크기죠. XY 크기, XY 크기, width, height 크기하고, 그리고 이제 태그명을 가지고 있는 텍스처 클래스가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이미지와 바인딩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미지를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즉, 방금도 보시면은 에너미 있잖아요. 적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적에 공통적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객체마다 쓰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객체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그 객체가 생성될 때 이미지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리소스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리소스 매니저에만 요청을 하면은 리소스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맵에서 넘어온 태그 값으로 find texture 하게 되면은, find 리소스 하게 되면은 그 리소스 태그 값을 가져다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타입은 당연히 리소스 타입이겠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내가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왜냐? 이쪽에서 태그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 태그명만 가지고는 얘가 사운드인지 텍스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매니저를 두고 그런 모든 매니저를 두고 아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태그로 enemy 1을 요청을 했어요. enemy 1을 요청을 했는데 이 enemy 1만 보고는 얘가 텍스처 클래스인지 사운드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찾아서 반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환할 거예요? 이걸 찾았어요. 그럼 얘를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타입은 뭘로 적을 건가요? 텍스처? 사운드? 모르는데? 우리는 알죠. 근데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공통적으로 묶는, 캐스팅이 가능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은 그냥 리소스 타입으로 반환을 하면 돼요. 리소스 포인터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쪽에서 나는 텍스처로 요청한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무조건 텍스처야 해서 텍스처로 캐스팅해서 다운 캐스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환 타입을 적을 때는 범용적인, 좀 더 추상화되고 범용적인 타입의 리소스로 반환을 한다 이거죠. 그래야 어떤 객체든 어떤 인스턴스든 내가 찾아가지고 반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반환하는데 실질적인 인스턴스의 타입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의 용이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find resource 한 다음에 태그명만 받잖아요. 이거는 사운드를 요청하든 텍스처를 요청하든 상관이 없어요. 요청하는 쪽에서 캐스팅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find 해가지고 이게 end와 같지 않으면은 해당 세컨드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리소스가 들어있습니다. 리소스 포인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컨드만 리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찾는 거 없으면 그냥 널 반환하면 되고요. 이터레이터가 end와 같으면 그냥 널 반환하면 되죠. 네. 엔드 이터레이터 나오니까 그냥 여기다가도 세컨드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그냥 뭐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 나오는 게 널이면 널이겠죠. 아. 어차피 엔드 이터레이터니까 엔드 이터레이터의 세컨드면은 널이잖아요. 엔드 이터레이터 자체가 널이니까 그 안에 페어도 널일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리소스 매니저 얘기를 또 해보면은 이렇게 관리의 용이성이 있다.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 그 매니저는 안에 자료 구조를 통해서 하위에 이제 실제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 타입은 뭐다? 모든 구체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야 내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걸 요청하든지 간에 반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타입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애초에 타입을 알려면 알 수 있지만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저는 RTTI가 별로, 정말 RTTI 아니면은 정말 RTTI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RTTI를 쓰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 타입으로 관리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리소스 타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리소스를 사운드와 텍스처가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할 때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지금 이제 텍스처지만 텍스처로 넣잖아요. 근데 얘가 로드 텍스처니까 로드 사운드에서는 사운드 객체, 사운드 인스턴스 생성을 하고 그냥 넣겠죠. 똑같이 리소스에다가.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 얘가 리소스 타입이니까. 이 맵, 언어도드 맵 자체가 리소스 타입이니까 그냥 사운드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사운드도 리소스를 상속받았거든요. 상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가 있고, 이 매니저는 안에 자료 구조를 통해서 구체적인 클래스들의 실제 인스턴스를 관리를 하는데, 그 타입이 뭐다? 그 구체적인 인스턴스들의 부모 타입으로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흐름대로 한번 어떻게 이미지를 불러오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3바이트 내지 4바이트의 픽셀들이 모인 거예요. 픽셀들의 모음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픽셀 하나에 3바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R 1바이트, G 1바이트, B 1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0부터 255까지 나타내잖아요. 우리 총 0부터 255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색상 값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네요. 자, 0부터 255입니다. 999 이런 거 안 되고요. 원래 안 됩니다. 0부터 255 각각 1바이트 총 3바이트예요. 비트 하나에 3바이트라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이미지 있잖아요. BMP 파일. 이거 속성 보면은 디스크 할당 크기가 이 정도, 크기가 12342바이트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64예요. 64잖아요. 비트 수준 24네요. 그러면은 8324. 즉 픽셀 하나에 24비트인 거예요. 픽셀 하나 24비트, 즉 3바이트죠. 자, 그럼 64 곱하기 64 계산해 볼까요? 이게 픽셀 개수잖아요. 64 픽셀 개수. 자, 그러면은 64 곱하기 64는 자 4096이에요. 얘가 근데 64 픽셀 하나당 3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3을 곱해줘야죠. 그쵸? 지금 이건 픽셀 개수입니다. 픽셀 개수가 총 4096개가 이 이미지를 쩌쩌쩌 가로 세로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픽셀당 3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죠. 자, 12288 나오네요. 지금 몇이죠? 12288인데 여기도 12342가 뭔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요. 언저리 비슷하죠? 얼추 비슷합니다. 288바이트. 즉 이 이미지를 내가 하나 로딩해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12228바이트를 메모리에 복사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당. 그래서 비트맵, 우리가 생각한 논리적인 비트맵 메모리가 필요를 하고, 그 메모리에다가 비트맵에다 뭔가를 그리려면 HDC가 필요하잖아요.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텍스처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로딩받은 이미지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비트맵에다가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당 그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미지를 로딩한다라는 것은
픽셀 데이터를 메모리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1바이트고 1픽셀당 1픽셀당 3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픽셀 하나당 바이트 3개 차지하는데 거기에 정수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24바이트 비트 패턴 하나가 1픽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8바이트 해가지고 RGB 값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GB가 RGB 하나가 1픽셀이고 그게 24바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에 그래서 일렬로 쭉 이미지를 나열을 한 게 지금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생각해 볼 만한 거고요. 그래서 코어에서 이제 이닛 할 때 리소스 매니저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전부 다 로딩을 땡겨 옵니다. 미리 땡겨 놓고 텍스처 클래스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게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로딩되는 거 누구나 겪어봤고 뭐 로딩 되는 것쯤이야 뭐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막 로딩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 리소스 받아오고 있구나 뭐 다운받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땡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인게임 때는 스테이지가 넘어가든 뭔가가 바뀌어도 이미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나 그런 사운드 파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고 미리 땡겨 받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땡겨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은 먼저 땡겨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 쓰는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인스턴스가 get 인스턴스 얻은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에서는 이거 두 개만 초기화해줘요. 앱솔루트 패스하고 패스 값이 결국 이거거든요. 그 디렉토리 이게 지금 절대 경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exe 파일로 실행하면은 exe 파일에서는 절대 경로로 했을 때 텍스처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exe 파일로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아직 상대 경로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상대 경로로 바꿀 거고요. 앱솔루트 패스 사이즈 늘려주고 이거 스트링인데 스트링도 이제 STL 컨테이너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저브로 사이즈 늘려주고요. 그리고 get current directory라고 해가지고 랭스 이거 W 캐릭터 포인터 넣어주면 이제 여기다가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주소를 여기다 담아서 반환해 주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 연산을 하는 거죠. 복사 대입을 하는 겁니다. 복사 대입을 하는 건데 아마 값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 W 캐릭터 타입이 스택에 생성된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값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앱솔루트 풀패스 안에서는 따로 이제 힙의 공간을 할당받아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 풀패스 만약에 얘가 힙에다가 할당받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무브로 해버리면은 그냥 이 주소만 가리키면 되거든요. 이동 연산만 하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주소만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내부에서 이걸 가리키면 되긴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돌라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값을 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대입 연산자 호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처를 붙여서 폴더명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폴더명까지 지정을 해주는 이유는 그 뒤에 이제 들어오는 게 실제 이미지 파일들의 이름과 BMP라는 확장자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텍스처에서 전달받은 태그명과 문자열을 조합해서 이제 붙여줄 거기 때문에 풀패스는 텍스처까지만 진행을 해주면은 실제로 여기다 중단점 찍어놓고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풀패스 만들어진 경로가 보시면은 이렇게 본 소스 레포 avoid game 텍스처까지 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뒤에 슬래시 2개 붙고 붙어야 되는 거는 그렇죠. 이미지 명과 확장자죠. 2개만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먼저 경로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닛을 실행을 합니다. 자, 로드 텍스처인데 여기 이미 배열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W 캐릭터 타입으로 이 이름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로드 텍스처에 태그명을 전달을 해요. 포인터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 위에 있는 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이잖아요. 컨스트 W 캐릭터 포인터 타입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얘네들은 결국에는 데이터 영역에 전부 다 저장이 되거든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환 타입이 컨스트 W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2바이트짜리 유니코드 타입의 유니코드 문자열
유니코드 형식을 사용하는 문자열인 2바이트 문자열의 W 캐릭터 포인터 타입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W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태그를 전달합니다. find를 먼저 해봐요. 찾아봐요. 먼저 이게 있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make fair 해가지고 태그하고 텍스처 넣어 놓잖아요. 즉 이 이름과 텍스처 객체를 같이 묶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해당 이미지에 대한 텍스처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럼 또 생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먼저 find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end와 같다라는 거는 뭐죠?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없을 때 이제 텍스처 객체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때 태그 값을 먼저 넣어줍니다. 자, 그럼 텍스처로 갔다가 바로 로드로 설명을 해볼게요. 텍스처 갑니다. 자, 모든 리소스들은 태그 값, 즉 이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이름 태그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로 올려서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처 비트맵 가지고 있고요. 텍스처 DC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이라고 사이즈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텍스처 DC는 Create Composable DC라고 해가지고 미리 DC를 받아놔요. 즉 이 클래스에 대해서 DC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비트맵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비트맵과 연결된 DC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비트맵에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릴 때 이제 사용하는 DC를 먼저 초기화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내가 비트맵 얻은 거 딜리트 오브젝트 해주고 딜리트 DC 해주고 이럼으로써 이제 얻어온 핸들러 객체도 이제 해제를 해주는 거죠. 커널 오브젝트도. 자, 그리고 바로 로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매니저에서 결국 다시 이제 만약에 생성한 다음에 로드로 넘어옵니다. 자, 로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로드에서 뭐 받을 게 없죠. 왜냐? 이미 다 받아놨거든요. 태그 값 가져왔고, 그 다음에 패스 값은 절대 경로 값은 여기 리소스 매니저에서 받아오면 되고요. 패스에다가 이제 붙여줍니다. 자, 슬래시 2개 붙여주고 리소스 태그 붙여주고요. 그리고 L 한 다음에 .bmp 확장자까지 붙여주면은 최종적으로 풀 패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패스 값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텍스처까지 붙어있는 게 들어오죠. 그리고 패스에서 한 번 더 붙여주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플레이어 1 BMP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드 이미지라는 걸로 외부 파일에 있는 이제 패스 값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미지 가져오면은 결국에 여기서 반환되는 게 이제 핸들인데 이걸 비트맵으로 핸들 비트맵으로 변경해서 텍스처 비트맵에 담게 되고요. 이렇게 담았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얘가 이제 논리적인 이 H 비트맵이 논리적인 비트맵이라고 하대요. 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널 포인터라면 그냥 그대로 false를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로드가 안 된 거죠. 실패한 건데 true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get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이 BMP 논리적인 비트맵에 대한 사이즈 값을 실제 비트맵 구조체에다가 담아서 반환을 해줍니다. 이 사이즈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결국 이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레졸루션 해상도 값을 받아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이미지마다 전부 다 상수값으로 박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받아올 수 있는 함수를 찾아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get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첫 인자는 내가 알고자 하는 논리적인 비트맵을 넘겨주고, 이거 주소잖아요. 얘는 결국 포인터거든요. 그냥 포인터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비트맵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실제 해당 논리적인 비트맵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맵 정보가 여기 비트맵 인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되게 신기하던데 뭐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64 뭐 와이드 바이트는 192바이트고요. 뭐 플랜 1 비트 픽셀 24 이게 이제 픽셀당 바이트 비트 개수겠죠. 그리고 BM 비트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필요한 건 이제 BM width하고 BM height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담아주고요. 레졸루션 세팅 해줍니다. 레졸루션은 여기서밖에 세팅이 안 되죠. 왜냐? 내가 실제로 이미지를 받아보고 그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니까 레졸루션 여기서 세팅을 해주면은 완벽하게 텍스처에 대한 모든 값들이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DC와 비트맵을 연결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한 쪽에서 이미지를 그려낼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 DC로 이제 이 비트맵을 비트맵에 대한 뭔가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거나 복사하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true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텍스처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로드가 성공을 했으니까 인설트를 하게 됩니다. m 리소스가 지금 0이죠. 왜냐? 이 m 리소스는 리소스 매니저에서 그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 unordered 맵인데 거기다가 이제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왜냐? 텍스처가 이미 정상적으로 모든 값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미지를 하나 가진 상태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모든 값이 다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온전한 텍스처 객체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때 이제 내가 키값으로 태그를 줍니다. 키값이 왜냐? 자료 구조인 맵이나 unordered 맵은 키와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색할 때는 키 값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find 할 때 제가 태그 넣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first, second로 돼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키 밸류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 밸류로 하는 게 좀 더 편한데 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first, second입니다. first는 검색할 때 사용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저장할 값은 second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first가 태그 값, second가 텍스처, 객체의 포인터겠죠. 그래서 포인터가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해당 포인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에 대해서 이 텍스처, 리소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 리소스를 플레이어도 가져다 쓰고 몬스터도 가져다 쓰고 이곳저곳에서 가져다 써도 거기서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각 해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리소스 매니저에서 나중에 리소스 매니저가 내려갈 때 해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성과 해제 모두 리소스 매니저에 종속시킬 수 있어서 RAAI인가? 리소스의 획득과 해제는 객체의 이제 생성과 소멸에 일치시킨다라는 그 C++ 창시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랑 좀 더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 패턴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해를 하고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는데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워낙 작은 프로그램이라 아직 단점보다는 좀 더 제가 불편했던 걸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장점이 더 많은 그런 구조인데 또 모르죠. 하다 보면 이런 구조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인설트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해가지고 해시 펑션 해시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player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first, second 이렇게 쭉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player 1 태그 값이 키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키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또 이걸 반복을 하겠죠. find 한 다음에 들어와요. 태그 player 2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텍스처를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내가 만약에 텍스처가 추가됐다. 그럼 여기 개수 하나 늘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추가만 해주면은 여기다 추가만 해주면은 그 해당 리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뭐 블릿이나 뭐 스프라이트 이미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 쪽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출력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빗블리트. 왜냐? 자, 우리가 백버퍼 출력할 때도 이 빗블리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DC가 연결된 비트맵을 논리적인 비트맵에 있는 메모리를 다른 DC로 복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장의 화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모든 그림을 백DC에다 그리거든요. 실제로 윈도우 화면과 연결된 거는 코어에 있는 메인 DC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더블 버퍼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백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건 이제 백DC에다가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소스 자체도 바로 윈도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백DC에 올라갔다가 백DC가 최종적으로 이제 백DC에 그려진 모든 비트맵을 메인 DC로 옮기는 과정이 최종적인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최종적인 렌더링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DC에다가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mTexture에서 getTexture DC 얻어오잖아요. 즉,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각각 텍스처 객체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 텍스처 객체를 들고 있는데 얘가 플레이어를 들고 있어야겠죠. 플레이어 1부터 5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넣어주는 게 텍스처가 넣어주는 게 외부에서 받아오는 게 얘를 이제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넣어주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처 해서 리소스에서 이렇게 find 한 다음에 얘 플레이 2, 3, 4, 1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얘가 만약에 3이면은 또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요. 아이고. 얘가 3으로 지금 했을 때는 모양이 바뀝니다. 3으로 하고 5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보라색이 되게 날렵한 친구로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얘를 5로 해보겠습니다. 자, 5로 하면은 이렇게 거북이같이 동글동글한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바꿔주면은 어떤 텍스처를 가지고 올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3번 마음에 들으시니까 3번으로 하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로 가보면은 텍스처 받아온 걸 가지고 이제 해당 텍스처에 DC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각 텍스처가 이미지랑 하나씩 바인딩 되어 있고 객체가 따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DC도 전부 다 다르겠죠. 5개의 DC가 있겠죠.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총 이미지가 10장이기 때문에 10개의 DC와 비트맵이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텍스처의 DC를 가지고 오면은 결국에는 이 플레이어가 해당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C 가지고 오면 이 DC가 뭐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해당 텍스처 클래스의 비트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맵 핸들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DC에다 복사함으로써 백DC의 플레이어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죠. 왜냐? 시작, 좌우, 이걸 렉탱글이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렉탱글이랑 똑같아요. 즉, 좌측 상단 좌표 잡아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이즈 잡아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X는 레졸루션만큼 64비트, 64픽셀만큼 이동한 곳에 X 찍고, 그리고 Y도 이제 거기서 64비트만큼 이동한 곳에 찍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그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영해주고 SRC 카피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돼요. 이미지 출력이 오히려 렉탱글 그리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같은 것도 똑같아요. 몬스터도 결국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얘 몬스터를 생성할 때 여기서 보시면 생성을 하게 되는데, 크리에이트 몬스터가 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거 넣어주는데, 여기서 보면 랜덤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태그 에너미 잡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태그에다가 to w 스트링을 붙여가지고 1부터 5까지 랜덤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랜덤으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몬스터는 랜덤하게 이미지가 여러 개 뜬 거고요. 이거 한번 한 다음에 렌더링 돌리잖아요. 여기서 렌더링 할 때 몬스터 렌더링 하면은 여기서 몬스터의 HP바 표현해주고요. 다시 바꿔주고, 그 다음 비트블릿 해가지고 각각 몬스터가 M 텍스처를 서로 다른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DC만 넘겨주면은 바로 그냥 여기다가 백DC에다가 몬스터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된 몬스터를 그리게 돼요. 위치가 업데이트된.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리소스까지 출력을 해봤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책 가지고 이제 총알 탄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잠깐 보니까 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낯선 수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면서 바로바로 좀 적용을 해서 좀 재밌는 슈팅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